어제 공포지수가 몇이라 그랬어요? 24. 그날 안 사면은 언제 사요? 주식은 사람들이 비쌀 때 들어와. 왜 비쌀 때 사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비싸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런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동네 가게도 세일 하면은 엄청 몰리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비싸지면 사냐고. 금도 막 비싸니까 산다 그러고 은도 비싸니까 산다 그러고. 잘 생각해봐요. 머리를 바꿔. 우리 그냥 똑같이 생각해야 돼. 이 세일. 백화점에서 세일하는구나. 그러면 쌀 때 사는 거야. 쌀 때. 왜 비쌀 때 사. 자, 오늘자 한국의 공포지수가 26이에요. 나스닥은 40인데 26. 20까지 내려가면 이거 풀베팅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순부사입니다. 자, 피해 월요일. 오늘 뭐 급락이 나오고 아침에 사이드카가 나온 날이죠. 오늘 12시입니다. 12시. 자, 증시가 참 어려운데요. 상당히 좋았다가 갑자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은 보통 안도 속에서 나온다. 모두가 한 종목을 찬양할 때 항상 그 종목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격언에 예전에 카카오 막 찬양할 때 보세요. 저도 카카오로 수익을 냈지만 모든 사람이 카카오를 찬양할 때 카카오가 고점을 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찬양했던 2차전지. 제가 다 왔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종목 욕하면은 상당히 욕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은 상태인가 참 딜레마에 제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주돌파가 나왔어요. 우주돌파.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우주돌파라는 것은 이 빨간 선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은 과열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LG전자라든지 이 상단선에 맞으면요. 보통 급살 나옵니다. 이거 급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과열돼서 올라갔죠. LG 주식은 사지 말라 했는데 또 이거 막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이닉스를 오히려 조금 더 산 이유. 코덱스 200 최근에 한번 제가 다 팔았어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고 요 계좌는 제 여러 가지 계좌 중에 5개 계좌 중에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계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오늘 조금 더 사봤다. 자, 저의 주식투자 마스터 네이버에서 주식투자 마스터 카페입니다. 카페에도 오늘 조정시 1순위가 하이닉스다. 지난번에 하이닉스 제 유료방이 있었어요. 그때 1하이닉스다. 1하이닉스 받겠다라고 했던 게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90만 원. 지금 250만 원까지 올랐죠. 그럼에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로 수익을 났을 거예요. SK 스퀘어 공개 추천주. 이거 얼마였어요? 그 당시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 더블 갔어요. 주식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콩나물이나 반찬 사러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은 몰려드는데 주식은 비싸지면 몰려들어. 그래서 제가 가진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해피해질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요. 하이닉스 우주돌파 차트 이 고점에서 신용 쓰고 2배 레버리지 이런 거 나왔잖아요. 2배 레버리지 나오고 신용 매수 나오고 개인 신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신용이 좀 풀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이 신용 물량을 좀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목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반등이고요. 최악의 경우가 여기다. 저는 여기 오면 신용 몰빵 지를 거예요. 저는 아직 신용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금 샀어 오늘 하이닉스. 조금. 그것도 마이너스 10%에 산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고요. 코덱스 200 또 이 계좌가 보니까 수익이 났던 것을 좀 반환했죠. 반환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덱스 200이니까 올해 12월 말일 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덱스 200이니까 이렇게 그나마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000대부터 신용을 풀신용이었어요. 항상.
계좌 한 개는 뭐 2천만 원짜리가 뭐 3억 가까이 됐었고 풀 신용이었다가 저는 이제 7천 이상부터 신용을 안 씁니다. 자산이 좀 커지면요. 단기로 시드가 작기 때문에 자꾸 이제 레버리지 쓰고 신용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신용으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3억이 된 계좌로 3억으로 6억을 샀어. 30% 맞으면 거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맞아야 돼. 그걸 안 맞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덱스 200 그리고 나스닥에는 스파이라든지 QQQ 그런 것들과 함께 뭐 최근에 제가 미국 계좌입니다. 미국 계좌 보면은 샌디스크를 2천만 원을 차익해 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요 1912 마운자로죠. 1912 미국 주식은 이거 살려고 한 2주 팔아서 이거 살려고 밸런싱 맞추려고 한 건데 실수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200%였는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2천만 원을 차익해 버려가지고 그러면 양도세만 400만 원 내게 생겼어.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저는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매수 한 주 이렇게 한 주씩 샌디스크 다시 사 모으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 세계에 살만한 주식이 없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제가 살만한 주식이 그래도 마이크론테크야. 그래도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특히 뭐 엔비디아는 이제 GPU 저는 올해는 뭐 엔비디아를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사던 거고 여러 가지 계좌 중에 하나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GPU 시대에서 메모리 시대로 가고 있죠. 예전엔 GPU가 중요했다면은 앞으로는 메모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젠스랑도 한국 와서 자꾸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주 장사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등판해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눈치채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D램 값 보시라고. 램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고점을 돌파할 때 9만 원 돌파할 주식은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9만 원을 돌파할 때 그때 사라.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돌파를 했겠지. 그래서 지금은 좀 과열 상태에서 신용 쓴 분들, 미수 쓴 분들 오늘 이제 신용 다 깡통 났어. 그리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한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제가 미국에서도 살만한 종목이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이 샌디스크 실수로 다 팔아버렸는데 매도가 나고 나서 저는 털썩 2천만 원 수익 차이 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뭐야? 왜 다 팔렸어? 제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술도 안 마셨는데 요즘 그죠? 요즘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매수 한 주씩 다시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젠스랑이 한국에 온 이유가 결국은 메모리 부족하다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뭐 전쟁 다시 뭐 전쟁은 안 끝나요. 전쟁 뭐 3년 내가 볼 때 전쟁 안 끝나. 끝나겠어 쉽게? 기대도 하지 마요. 그럼 불안한 장세 속에서 결국은 이제 더 큰 것이 있죠. 큰 것. 큰 바운더리.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다. 단기적인 악재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개미들이 너무 많이 샀고 신용 썼고 이 사람들을 혼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 데려가지 않아요. 절대. 박살 내고 이 사람들 계좌 빵원 만들고 그리고 투매 나오고 다시 걷어올려서 주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젠스랑도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이 메모리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한 가지는 아니 너무 올랐는데 이거 과열되고 시총이 삼성전자 2천조 벌써 2천조 이게 4천조 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4천조 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거 아니야.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어그로 끌려고 뭐 100만 원 간다 그런 것도 썼는데 그렇게 안 하면 클릭을 안 하니까 거기까지는 어렵다. 이번에는 이제 고점에서 제가 볼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하지 마시고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아직은 이제 이 차트 추세를 보면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도 코덱스 200은 한 100주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 1위를 제일 먼저 봐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입니다. 결국은 하이닉스가 최근 차트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 주식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살 주식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살 만한 주식이 샌디스크, 마이크론테크예요 또. 근데 다행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이런 이제 글로벌 종목들하고 교회를 같이 하죠. 다행인 거예요. 잡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오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오르면은 얘네들도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 이런 거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좋은 회사입니다. 샌디스크. 이게 1등주입니다. 샌디스크. 그거와 교회를 같이 하는 주식이 뭡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50만 원, 240만 원까지 오른 건가? 그리고 이제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조정이 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 추가 조정 시는 하이닉스도 한 주라도 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명승부사였고요. 제 채널을 쭉 보시면서 같이 이제 투자를 회원분들, 저는 실전 투자를 하면서 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달러에도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해외 선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좌도 매매를 하지 않는 금액만 50만 달러 정도가 수익 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크게 매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지켜서 매달 300만 원씩만 빼도 30년 뺄 수 있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2배 레버리지 쓰고 무슨 데일리 뭐 몇 배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기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잃으면요 몇 조가 그냥 공중으로 없어집니다. 그게 뭐 걔네들 이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도박이죠. 우리나라만 도박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만 신용 쓰는 사람이 미국에 3배, 4배 된다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쓰지 마십시오. 천천히 느린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돈 버는 길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저의 명승부사 주식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꾸준히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번 장에서도 수익을 전환 더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지를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도움되신다면은 저도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1세대 전문가 출신이고 키움 영웅전 1위를 다수한 명승부사입니다. 실계좌 매매 실전 투자고요.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어제 하이닉스 샀는데요. 오늘 사도 수익이 난대. 제 차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코스닥이 저점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수익이 난다고 나와서 오늘 하이닉스를 좀 더 샀어. 근데 오늘 시간에 샀거든요. 나머지 계좌는 장중에 좀 봐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수익 난다고 삼성전자가 어제가 기회 아니었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차트만 봅니다. 차트가 보니까 여기 눌렸고 여기 올라와도 여기까지. 34만 원까지 있어요. 34만 원까지. 그러니까 과하게 너무 내려와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9% 빠졌어요. 그런 날이 역사적으로 5번밖에 없어요. 이 미친 나라 아니에요? 미친 주식? 코스피 지수가 9% 빠진 날이 리만 사태, 그리고 뭐 9.11 테러,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뭐 사태, 그리고 올해만 2번 있었어. 올해만. 미국이 이란 공격했을 때. 삼성전자를 오늘 사도 수익이 난다라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리고 어제 산 거는 당연히 수익 났죠. 어제 공포지수가 몇이라 그랬어요? 24. 그날 안 사면은 언제 사요? 주식은 사람들이 비쌀 때 들어와. 왜 비쌀 때 사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비싸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런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동네 가게도 세일 하면은 엄청 몰리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비싸지면 사냐고. 금도 막 비싸니까 산다 그러고 은도 비싸니까 산다 그러고. 잘 생각해봐요. 머리를 바꿔. 우리 그냥
아, 똑같이 생각해야 돼. 이 세일. 백화점에서 세일하는구나. 그러면 쌀 때 사는 거야, 쌀 때. 왜 비쌀 때 사. 근데 오늘 사도 수익 난다고 나와서 저는 삼성전자 요거 신용이 털렸어, 많이. 그래가지고, 신용이 많이 털렸다는 거는 개미들, 신용이 풀렸어요. 키움에서도. 그 말은 뭐예요? 삼성전자도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신용을 써도 돼. 조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용을 써도 언제 쓰냐면은요. 개미들이 신용을 역대로 많이 썼다. 진짜 신용 쓰면 안 돼. 하지만 개미들 신용이 털린 것 같다. 급락에 와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는 좀 써도 돼.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과열 상태로 가면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31만 2,500원이죠. 500원에 예를 들어서 한 5주다. 신용을 한번 써볼게요. 신용 매수. 이렇게 주문을 넣습니다. 어제 사는 거는 제가 뭐 당연히 많이 싼 날인데 오늘은 비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는 사실은 싼 날이 아니라 욕심에 사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차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오늘 사는 건 저도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그죠? 어제처럼 급락 나올 때 품에 나오고 모든 사람이 팔 때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모두 다 주식을 팔면서 뭔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사졌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코덱스 200이 이렇게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어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게 상당히 많았어요. 7,500만 원 그리고 이게 1,400만 원까지 수익이 났어요. 최근에 매수했죠. 그것도 언제 매수했냐면 코덱스 200을 이날입니다. 그날 저는 주식을 다 팔았어요. 사실 주식 안 하려다가 아니다. 안 할 건 아니다. 급락이 한번 나왔던 날 장중에 샀는데 그게 설마 코덱스 200 제일 안전한 걸 선택했는데 어제처럼 9% 빠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장중 9%까지 빠지는 날은 5번밖에 없었다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야, 이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일이 안도할 때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신용 쓰지 말고 비투하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은 참 길고도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장중에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다시 우리 증시가 힘차게 올라가고 상승 중 반등이 아니라 그냥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 다 뒤져봐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외에는 살 게 없어요. 살 게. 지금은. 그러면 다행히도 그거와 괴를 같이 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